50년 동안 오직 암 환자만 치료해온 의사가 있습니다. 평생의 경험을 응축해서 이것만은 제발 먹지 마세요라고 경고하는 음식이 있다면 우리 한번 귀 기울여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경고는요, 아주 충격적인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센데요. 50년 경력의 암치료 권위자 김혜신 박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지는 걸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40세 이상이라면요. 이 무서운 경고의 중심에는 바로 췌장암이 있습니다. 왜 이 암이 최악의 암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듣고 나면 아마 건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이 숫자가 바로 췌장암의 5년 생존율입니다. 100명 중에 5명도 채 5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이죠. 수많은 암 중에서도 유독 이렇게 예후가 나쁜 데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췌장암이 이렇게나 치명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뭔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보면 이미 손쓰기 힘들 정도로 암이 퍼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둘째는 암세포가 스스로 주변에 아주 단단한 벽을 만들어서 약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말 그대로 철옹성 같은 암인 거죠. 그렇다고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췌장이라는 장기의 어느 부분에 암이 생겼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바로 이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암이 췌장 머리 쪽에 생기면요, 담즙이 내려오는 길, 즉 담관을 꽉 누르게 됩니다. 그럼 담즙이 배출되지 못하니까 몸에 쌓여서 황달이 오고요. 소변색은 아주 진해지고 대변은 회색빛으로 변하는 아주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통증의 강도입니다. 췌장 몸통 바로 뒤편에는 아주 큰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데요. 암이 이 신경을 누르기 시작하면 모든 암을 통틀어서 가장 극심한 허리 통증을 유발한다고 해요. 환자분들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췌장 꼬리 쪽에 암이 생기면 증상이 좀 애매해요. 아랫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등이 그냥 막연하게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병으로 오인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이제 김의신 박사님이 제시하는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현대의학이 가진 명백한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년 동안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결론이 이겁니다.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전체의 10%뿐이라는 거죠. 이 말은 나머지 90%는 다른 곳에 있다는 뜻이겠죠. 암 치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암세포는요, 계속 유전자를 바꾸면서 약에 저항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대부분의 약에 내성이 생겨버리죠. 바로 이 때문에 김 박사님은 암 같은 만성질환은 완치시킨다는 생각보다는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방금 의학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로 이야기가 완전히 전환되거든요. 암의 원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부모님께 물려받는 유전적인 요인은 고작 15%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85%는 뭐냐?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우리의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건 곧 암을 예방할 엄청난 기회가 바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이 85%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김혜신 박사님이 평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아주 명확한 지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의 처방은 아주 명확해요. 지중해식 식단, 감태 같은 해조류, 온갖 종류의 베리류, 그리고 연어처럼 기름진 생선을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반면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도 불리는 삼겹살을 딱 지목했어요. 나쁜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 그리고 소위 말하는 너무 맛있는 음식은 대체로 몸에 해롭다는 게 그의 지론입니다. 그럼 이 음식들이 왜 그렇게 좋을까요? 당연히 과학적 근거가 있죠. 감태 같은 해조류에는 염증과 암 발생을 막아주는 폴리페놀이 아주 풍부하고요. 베리류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서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물로 바꿔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4개의 기둥이 더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80%를 차지하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둘째, 스트레스를 소주와 삼겹살로 푸는 그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 셋째, 충분한 수면으로 세포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유전자를 직접 공격하는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금연의 중요성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후두암처럼 흡연과 관련된 암에서 운 좋게 살아남아도 그 이후의 삶의 질은 정말 처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고 음식도 튜브로 먹어야 하는 삶. 김 박사님은 많은 환자들이 그런 삶을 견디기 너무나 힘들어한다고 증언합니다. 자, 이제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심오한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단순히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건강 수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대 수명이 총 사는 기간이라면 건강 수명은 그 중에서 아프지 않고 온전히 건강하게 활동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한국 사회의 아주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 건강 수명은 고작 65세에 불과합니다. 약 5년 정도 차이가 나는 미국과 비교해봐도 엄청난 격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평균적인 한국인은 인생의 마지막 18년을 병과 싸우면서 고통스럽게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결코 자랑스러운 지표가 아니죠. 김 박사님은 이 문제가 더 이상 병을 고치는 의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이건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에 대한 교육과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오래 사는 게 목표인가요? 아니면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인가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